파리에서 네팔까지는 꽤 긴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위에 떠있는 히말라야의 설산이 보이기 시작하자 가슴이 설렜어요. 피에르 발몽, 저는 프랑스 개발 NGO의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파리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와 남미의 개발 현장에서 10여 년을 보냈죠. 이번에는 네팔 히말라야 다출라 지역의 원조 프로젝트 실사를 위해 파견되었어요. 다출라는 네팔에서도 손꼽히는 오지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전기 보급률은 20% 미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어둠 속에서 생활해야 했죠. 제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지역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어요. 수십 번 해봤던 일이라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차를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기업도 입찰에 참가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휴대폰과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만 인프라 원조는 여전히 유럽과 미국이 선두라는 게 제 생각이었죠.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젝트는 충분히 봐왔습니다. 한국의 참여가 이 프로젝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호기심은 있었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산길을 따라 마을로 향하는 동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전 프로젝트들의 잔해였습니다. 일본이 지원했다는 태양광 패널은 눈사태로 절반이나 무너져 있었고 스위스가 기증한 정수시설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많은 선진국들이 이곳에 와서 원조 사업을 펼쳤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는 모두 흉물이 되어버렸죠. 이게 현실이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프라 지원은 화려한 착공식과 준공식 사이에 숨겨진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대부분의 원조 국가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마을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들떠 있었고 마을 광장에는 한국 기술팀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불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전의 경험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사오셨던 한국산 라디오가 2달 만에 고장났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싸구려는 결국 싸구려지. 그때의 실망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의 환대와 기대감은 오히려 저를 더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기술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일까요? 유럽의 원조도 결국 실패했는데 한국이라고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 확신했어요. 마을 숙소에 짐을 풀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눈으로 덮인 히말라야가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한국 기술팀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 첫 번째 메모를 남겼어요. 예산 단기 프로젝트, 미디어 홍보용, 실질적 효과 의문. 그 순간만 해도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죠. 저는 마을 이장과의 회의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마을 광장에서 열린 착공식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간단한 천막도 아닌 정교한 3D 모형과 태블릿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왔어요. 발전소의 모든 세부 사항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마을 지형과 기후 조건까지 고려한 설계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수준의 준비는 유럽 원조 프로젝트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계획에 환경 보존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팀장은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 청년들에게 유지 보수 기술을 가르쳐 여러분 스스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구의 원조 프로젝트에서 보기 드문 접근법이었습니다. 착공식 후 한국 팀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의문을 표했어요. 이런 오지에서 발전소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지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계획일까요? 한국 팀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지어주는 것보다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는 저에게 작은 충격을 주었어요. 이건 생각보다 진심인데? 저의 시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마을 청년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어요.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점점 감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연은 냉혹했습니다. 몬순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루 만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공사 중이던 터널의 일부가 무너졌어요. 지하수가 유입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저는 다른 외국 전문가들과 함께 철수 권고를 받았어요. 네덜란드 출신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접는 게 맞아. 몬순 동안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이전 프로젝트들을 무너뜨린 주요 원인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철수하는 대신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어요. 임시 거처에서 밤샘 회의를 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제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우연히 마을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오래된 라디오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40년 전 한국에서 온 거예요. 전쟁 때 들여왔는데 아직도 소리가 잘 나요. 저는 그 라디오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한국 제품이었고 40년이나 된 물건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릴 적 제가 봤던 한국산 라디오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선입견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발전소의 1차 가동은 모두의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완전한 가동은 아니었지만 임시 발전기를 통해 마을 학교에 불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학교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그들은 전기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한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수한 꿈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프랑스 에너지청 담당자들이 현장 시찰을 왔을 때 그들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접근법을 시도한 적이 없어.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내는 거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고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남아 삶을 바꾸는 나라였어요. 그들에게 원조는 자선이 아닌 연대였습니다. 저는 제 공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이 가진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그들은 진심을 가지고 있다. 공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몬순의 막바지였고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산비탈이 무너져 내렸어요. 발전소로 연결되는 도로가 끊기고 일부 장비가 매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외국 전문가들은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의 실망과 한국팀의 고민을 동시에 지켜봤습니다. 마을 이장은 한국 팀장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팀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자청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마을 회의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프랑스의 개발 경험보다 지금 이 사람들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진짜 가치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사태로 막힌 경로 대신 우회로를 만들고 손실된 장비는 헬리콥터로 공수하기로 했어요.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발전소 준공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을 추었어요. 한국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룬 성과였기에 그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한국 팀장과 마을 이장이 함께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스위치를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손을 얹었고 마침내 불이 들어왔어요. 마을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히말라야의 풍경이 불빛 속에 드러났어요. 산맥을 따라 빛의 띠가 생겨났고 그것은 마치 은하수가 지상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프랑스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기술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념과 철학에 있습니다. 제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한국 국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의 서구 우월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마을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밝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커서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포럼에서 네팔 다출라 지역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본 모든 것을 진심을 담아 전했어요. 한국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돕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발표 중에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배경으로 불빛이 켜진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은하수를 가져온 나라, 한국. 그 순간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경외심을 보았어요. 한국이 해낸 일을 세계가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마을에서 소식이 옵니다. 발전소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고 마을 청년들은 이제 스스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 되었대요. 더 놀라운 것은 주변 마을에까지 전기가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항상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또 다른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네팔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마을 아이들이 만들어준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저는 그 등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때 세계의 수혜자였던 한국은 이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히말라야의 밤하늘을 밝히는 은하수처럼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원조란 무엇인지,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를요.